네, 안녕하세요. KB금융그룹의 2021년 연간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방금 다사다난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니까 중간에 치고 들어오시네요. 아무래도 올 한해 코로나 얘기 없이 지나갈 순 없긴 한데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그래서 비대면 중심의 생활이 익숙해질 만큼 우리 일상에도 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기록적인 하락과 기록적인 반등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도 참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봉쇄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각종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물론 코로나 재확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보급이 임박하면서 네. 금융시장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 백신이 이미 긴급 승인을 좀 받거나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즉각적으로 보급이나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우선 아까 말씀 주신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긴급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나 유통 보급 체계들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네. 보급 속도는 다를 수는 있지만 백신이 유통되고 접종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투자 심리나 경제 활동 정상화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백신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네, 미국에선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고요.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일부 부작용 사례가 조금씩 보도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접종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효과가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재확산이 둔화되거나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어쨌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 금융시장에는 재확산 이슈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없으면 수액 맞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좀 얘기를 나눠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미리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백신 보급 이후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대되는 2021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글로벌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추가 부양책을 통해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백신의 보급 속도와 재정 정책 여력 등을 감안해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네. 이처럼 2021년 글로벌 경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불균형한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울퉁불퉁 장세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굉장히 좀 통일되지 않나라고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글로벌 증시 호재가 이미 선반영돼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2021년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주식시장 흐름이 좀 궁금해요. 네, 최근 코스피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미국도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네.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2021년도에도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네. 백신 보급 기대가 그리고 2분기에는 경제지표 개선과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 등이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승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너무 빨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을 불러일으켜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점, 그리고 미중 갈등이나 또 다른 정치적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 대선 방송하면서 한번 짚긴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이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기조나 이런 것들, 방향성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또 다른 방식의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글로벌 증시 상승이 기대된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나 국가 증시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과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 네. 이는 여타 지역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양호하고 추가 재정 정책 여력이 있으며 백신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유동성 유입이 기대되고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정책인 쌍순환 정책을 통해 네. 기술 국산화,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저탄소 발전, 금융시장 개방 등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저탄소 방송을 한번 대통령이 했었죠. 네, 아주 맞습니다. 까맣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채권 전망 좀 알아볼게요. 2020년 채권 코로나 충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는 2020년 중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면서 네. 채권 금리와 역외관계에 있는 채권 가격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네. 올해는 국채 발행 증가와 백신 보급 기대, 인플레이션 기조 효과 등이 집중된 2분기를 전후해서 금리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따라서 채권 투자 시에는 금리 상승 위험이 낮은 단기채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회사채도 재무 상태가 건전한 우량 회사채 위주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단기채와 재무 상태 건전한 우량 회사채까지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전망 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업종을 좀 살펴보면 올해는 사실 비대면 관련 업종 성과가 좀 우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주목할 투자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 대형 기술주는 양호한 성장성과 코로나 특수로 인해 높은 수익률과 동시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주도주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 보급과 더불어 각국의 이동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여행, 항공과 같은 대면 비즈니스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반등이 기대되는 요인이며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산업도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투자 테마입니다. 네. 사실은 여행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진짜 언제쯤 다시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네. 저는 사실 해외여행 가는 거가 거의 1년에 약간 낙이었거든요. 한 번 정도, 두 번 그렇죠. 정도 나갔다 오는 이런 맛이 있었는데 네. 언제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보급이 글로벌하게 네.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런 다시 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 제 인스타에 해외여행 사진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연말 정도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연말? 네. 미리 그럼 갯돈을 좀 모아놔요.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얘기가 아닐까.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공약이고 기대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린 뉴딜 정책 등이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친환경 산업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기후 협약 이런 걸 막 탈퇴했잖아요, 그죠? 네, 다시 미국이 합류하겠죠. 재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앞두고 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한다. 그렇다면 한마디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단일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다양한 시장과 자산에 분산하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업종별로 좀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네.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안 좋을 땐 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미국이 안 좋을 땐 또 다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글로벌하게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021년 앞두고 투자 관련된 조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본인 투자는 잘하고 계세요? 올해 생각만큼 네. 원하는 수익을 거두진 못한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냥 하면 벌었다는 시장인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전 제 주변에서 저만 빼고 다 벌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2월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네. 본인 먼저. 저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12월 마지막이 아니에요. 네. 본인 먼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좀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연말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아니, 연말에는 이제 거리두기의 준수를 위해서 방해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라고요, 저쪽으로. 거리 둬야죠. 나가 어차피 떠날 사람이잖아.